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10월의 첫 번째 주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10월 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격화로 급락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회복세를 타면서 다시금 이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7만 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2% 하락한 62,0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39% 하락한 2,400달러대, BNB가 1.13% 상승, 솔라나가 0.71% 하락, XRP가 0.54% 하락한 0.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9%,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5%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미국 노동부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9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무려 25만 4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깜짝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14만 8천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이며 12개월치의 평균치인 20만 3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 역시 4.1%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베이비 컷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죠. 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업토버라는 비트코인의 시장의 전통적인 상승 흐름, 이 퀀트적인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10월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온 달입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잠재된 가능성의 정점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 속도나 고용 지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금리 정책 하나로 무너지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도입의 움직임과 규제 환경의 변화 등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놓일지 미리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 소재 트레이딩 업체 QCP 캐피털의 경우는 이번 비농업 고용 지표의 발표 후에 업토버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QCP 캐피털이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 발표된 미국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올해 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해지며 위험 자산이 반등,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를 회복했다. 4분기로 접어들며 옵션 시장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연말 콜옵션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로 시장 낙관론을 지지하는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거시경제 지표 발표는 여전히 업토버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11월 미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11월 미 대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4천 달러를 뛰어넘는다라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6만 4천 달러 돌파 시 사상 최고가 가능성, 전문가들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모탈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에서 6만 달러로 하락한 것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며 비트코인의 두 가지 주요 지점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6만 달러 부근에서 스윙 실패 패턴이 발생할 경우, 두 번째는 6만 3천 달러 이상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경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석가인 칼레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먼저 5만 7천 달러까지 5만 7천에서 8천 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10월 내내 상승세를 보이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렉트 캐피탈의 설립자 이 퀸 톰슨의 경우는 보통
단기적인 가격 전망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최근 상황이 저점 매수에 나서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이 헤지 펀드들의 확신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헤지펀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 사상 최고 수준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조사기관 프리퀸의 경우는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5개의 암호화폐 펀드만 존재했으나 현재는 이제 몇 년 지난 거죠. 6년 정도 지난 현재는 그 수가 21배나 증가해 1200개라고 합니다. 이런 암호화폐에만 집중하는 펀드들이고 전통적인 투자 펀드 중 약 400개가 암호화폐 자산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크립토 인사이트 그룹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들과 자산 배분자들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확신을 보이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이러한 확신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는 이례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크립토 마켓이 유망한 투자 자산임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코인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강제로 돈이 묶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주로 타이에 의해서 단기 또는 장기로 코인이 묶여 버리는 거죠. 저도 주로 코인 송금할 때 이런 경험이 많은데 이 상위권 거래소인 빙엑스 거래소는 핫 월렛이 해킹당하면서 피해 액만 4,300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출 중단이 되기도 했죠. 이 대표적으로 코인이 묶인 사건은 아마도 마운트 곡스가 아닐까 싶은데 2010년 7월 설립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해킹당하면서 그 여파가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올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강제 홀딩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앤홀드입니다. 사두고 홀딩하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껏 이 원리 안에서 움직여 왔고 그것도 꽤나 짧은 4년 주기 사이클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오른다 싶으면 올라탔다가 내린다 싶으면 손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코인으로 패가 망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코인 투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벌 수 있지만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 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공부를 놓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왕창 사놓고 그냥 2년에서 3년 묵혀두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폭등해 있는 코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참 자주 간접 경험하는데요. 이 알트코인 거래를 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보면 아무리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도 상당수의 알트코인이 불장해서 다시 원금을 회복하거나 신고점을 경신합니다. 물론 알트코인 중에서는 전혀 전고점 회복을 못하려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코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죠. 이 비트코인은 코인 투자자들만의 자산이 더 이상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달려들었고 아예 ETF로 누구나 매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매수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아무리 길어도 4년 내에 수백 %의 수익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입니다. 이 시대마다 사이클마다 인기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미국의 기술주가 인기 있는 시대이죠. 반도체와 AI를 빼놓고는 말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자산 가격입니다. 모두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자산은 여전히 비트코인입니다. 언론도 비트코인을 잘 안 다룹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을 사두면 결국 수익이 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매수하면 길어야 1년 내외로 큰 폭의 상승이 나게 됩니다. 사이클상 그렇습니다. 이걸 다들 아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오른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추격 매수했다가 결국 물리고 번 돈 다 잃고 코인을 원망하며 장을 떠납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이기는 것이 바로 바이앤홀드 전략입니다. 사두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잊고 살면 됩니다. 2021년 하락을 맞고 2022년에 강제로 하락을 맞은 투자자들 지금 원금 다 회복하고 수익까지 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 갚고도 남죠. 이게 비트코인 투자입니다. 그냥 사놓고 잊으십시오. 그러면 수백 %가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한 지 60일 정도 지났는데요. 실제 투자금 이 액션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2,500불 한화 약 300만 원이고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21.78%입니다.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미실현 수익의 경우는 포지션을 통한 미실현 수익은 27%에 684달러, 이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49%, 1,229달러입니다. 이 스타트 프라이스 보시게 되면은 봇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56,143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를 보게 되면 47,999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가격대를 넘으면 이제 양수로 전환된다, 수익을 보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56,100달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47,900달러만 넘어도 이제 양전이 되게 됩니다.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그리드 프로핏 덕분인데요.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5배 빠르게 물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오늘 SEC와 리플사 간의 항소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SEC 리플 항소 문서 공개, 리플 승소 자신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날 줄 알았던 XRP와 이제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전이 연장될 전망이다. SEC와 리플랩스 간의 항소 문서가 공개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지금 SEC가 낸 항소 문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일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의 경우 는 X를 통해 미국 연방 법원 문서 공개 서비스 페이서에 SEC가 이제 리플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그가 공유한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제목은 증권거래위원회 대 리플랩스이며 SEC 번호는 24-2648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페이서는 해당 문건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현재 사건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 SEC가 이번 항소를 제기한 좀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판결에서 법원은 분명하게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었고 이번 항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 결론이 뒤집히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SEC는 이미 이 싸움에서 패배했고 이번 항소는 단시 시간을 이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번 항소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고 항소가 진행이 된다 해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요. 또한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 역시 SEC 항소는 그저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죠. 이는 단순히 이 법률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SEC 항소는 이 SEC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단지 리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마켓을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SEC로서도 결코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그들이 SEC가 더 오래 버틴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번 소송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절차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리플과 SEC 사건은 이미 많은 부분이 정리된 상태에서 항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 항소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입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SEC의 이번 항소 그저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고 리플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항소가 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으며 리플의 승리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며 리플의 승리가 XRP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리플의 법적 승리가 가져올 XRP의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2024, 2025에서 불장에서 보여줄 XRP의 퍼포먼스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의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8포인트 상승한 이제 49포인트 기록하면서 네오트랄리 중립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초하락, 9월 초하락, 10월 초 역시 하락을 하며 이 10월 업토브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다시금 반등하며 현재 62,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59,000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에 비하면 많이 반등했다,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66,000달러대의 가격에서 움직였던 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수밖에 없는 금액대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이런 어려움들을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이겨왔고 버티는 투자자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이 슈퍼사이클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고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